매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까이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남자에게 어필이 되려면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과 행동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필요한 말과 행동만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딱 두 마디로 남자의 신경을 여러분에게 집중시키는 말을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 날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안 좋아해. 아, 얘도 나를 좋아하나? 아닌가? 이러면 아니에요. 혼자 착각한 거야. 설마 이 자식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조만간 세상 로맨스 남주인 척하고 고백 공격 들어올 겁니다. 더 좋아하는 쪽이 말과 행동을 더 과하게 하니까 티가 더 난다고요. 티 나게 이것저것 하니까 가치는 더 낮아지고 악순환이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좋아하는 티를 덜 내면서 말 몇 마디로 간단하게 호감도를 올리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답을 어느 정도 찾았습니다. 제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신박한 멘트를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통해 딱 두 마디로 호감도를 올리는 문장을 만드는 방법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방법을 알면 남자를 다루는 게 꽤 쉬워지겠죠. 물 한잔 하시고 각 잡고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너는 A인 게 문제야. 하지만 B라서 좋아. 이 문장 구조를 사용하시면 상대방은 속으로 움찔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긴장감이 좀 느슨한 것 같다. 묘하게 내가 의린 것 같다. 이런 경우에 타이밍을 잘 잡아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너는 A인 게 문제야. 하지만 B라서 좋아. 예를 들어볼까요? 너는 소심해서 문제야. 하지만 귀여워서 좋아. 너는 이기적인 게 문제야. 하지만 똑똑해서 좋아. 이런 문장들을 뜻하는 겁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서 사용하면 어장의 3번 물고기에서 1번 물고기로 승급이 가능합니다. 아, 뭐야? 어쨌든 어장의 물고기네? 1번 물고기부터 되어야 A인이 되는 거죠. 자, 너는 A인 게 문제야. 하지만 B라서 좋아. 이게 왜 효과적인지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원리를 아셔야 스스로 응용이 가능해요. 언제까지 연애 유튜버에 의존할 겁니까? 할머니가 되기 전에는 연애 유튜브 졸업해야죠. 스스로 원리를 응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요. 제가 늘 설파하죠. 인간에게는 세 가지 성향이 있다고요. 지위 상승 추구 성향, 도파민 추구 성향, 손실 회피 성향. 풀어서 말하자면 남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성향,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 리스크를 회피하는 성향.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성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저는 지도손 분석이라고 부르죠. 누구나 이 세 가지 성향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썸남에게도, 그 썸남이 지금 여러분 대신 페이스톡 중인 다른 썸녀에게도 모두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각 성향의 수치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세 가지 성향을 한꺼번에 저격하는 말을 뱉으면 돼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나에게 주의를 확 집중시킬 수 있어요. 너는 A인 게 문제야. 하지만 B라서 좋아. 라는 문장은 세 가지 성향을 한꺼번에 저격해요. 잘 보세요. 멍 때리지 말고 이쁘면 집중하세요. 일단 문장 자체가 상대방을 평가하는 문장이죠. 단점과 장점을 번갈아서 언급합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는 위치라는 것 자체가 내가 상대방보다 서열이 높은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켜요. 지위 상승 추구 성향은 서열이 높은 이성과 만나고 싶어하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열이 높은 것처럼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지위 상승 추구 성향을 건드리는 문장인 거죠. 다음으로 이 문장 자체가 호감이 있어서 하는 말인지 나를 안 좋게 보는 말인지 헷갈릴 만한 말이죠. 이 여자는 내가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아, 묘하게 생각나는 걸 한번 전화나 걸어볼까? 호기심을 자극해요. 그래서 도파민 추구 성향도 건드립니다. 하지만 문장의 마무리는 좋은 말이죠. 마무리가 좋은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를 좋게 본다는 말인 것 같은 느낌이 더 들어요. 상대방이 나를 안 좋게 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손실 회피 성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손실 회피 성향마저 은근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어때요? 두 마디 말인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 성향을 한꺼번에 건드릴 수 있어요. 어장에서 승급도 노릴 수 있을 것 같죠? 동의하시면 지느러미 한 번씩 흔드세요. 잘한다. 제가 이별 상황을 해결해서 재회를 이루어 드리는 서비스를 운영해요. 재회 방안을 짤 때 이런 문장을 상대방에게 말하라고 행동 지침안에 포함시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을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아니, 이걸 공개하면 어떡합니까? 지느러미 흔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문장 구조가 핵심 지침으로 쓰이는 일은 없을 뿐더러 구체적인 문장은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너는 A인 게 문제야. 하지만 B라서 좋아. 라는 문장을 바로 사용하러 가면 될까요? 오! 당장 짝사랑남을 꼬시러 가겠습니다. 야, 짝남, 너는 눈이 작은 게 문제야. 하지만 어깨는 넓군. 바로 나가리 되는 겁니다. 짝남한테 그러시면 바로 올해 크리스마스도 집에서 쓸쓸하게 머리카락이나 줍게 될 거예요. 제 영상은 항상 3 정도의 호감을 8 정도로 올리는 방법에 관한 영상들입니다. 애초부터 상대방이 나에게 가진 호감도가 0인 것 같은 경우에는 연애 전략을 써야 할 단계조차 아닌 거예요. 구구단도 못하는데 미적분 책을 왜 보고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3 정도의 호감은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1차 통과는 하고 오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지금 썸 정도도 아니다. 그 남자는 여러분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건 우리 할머니가 봐도 짝사랑인 것 같다. 그러면 연애 유튜브를 보고 계실 게 아니라 패션 유튜브를 보시던지 다이어트 유튜브를 보시던지 성형외과 가서 견적을 뽑던 이 얼마나 솔직한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진실한 남자입니다. 진실하고 섹시한 남자. 진생남? 자, 너는 A인 게 문제야. 하지만 B라서 좋아. 라는 문장이 제작된 원리를 알았으니 여러분이 스스로 다른 구조의 문장도 짜보세요. 세 가지 성향을 다 건드리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단점을 막 너무 까내리는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냥 기분이 더럽겠죠. 어장 밖으로 추방당합니다. 적당히 사회성을 발휘해서 문장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시겠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아직 엄청 좋은 건 아니야. 되게 애매한 말이죠. 타이밍을 잘 잡아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남자가 여러분에게 주의를 확 집중하게 될 거예요. 아직 엄청 좋은 건 아니야. 이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약간 좀 짜증이 날 수 있겠죠.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뭐하는 순놈이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별한 분들을 대상으로 재회 서비스를 운영하잖아요. 사연자 분들이 종종 하는 말이 그 남자 재수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짜증나네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그 재수없는 남자랑 다시 만나려고 돈까지 썼잖아요. 이걸로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남자 너무 짜증나요. 재회는 모르겠고 여신은 한번 먹이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연만 먹여드리고 재회는 필요 없는 거죠? 아니요. 재회를 포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자, 우리 자존심 버리고 솔직하게 말합시다. 한 번씩 외치세요. 나는 지금 을이다. 나는 3번 물고기다. 그래서 1번 물고기가 되는 방법을 배우러 왔다. 일어나서 한 번씩 외치고 다시 앉으세요. 잘한다. 연애가 되게 아이러니해요. 적당히 재수없게 굴면 오히려 상대방 기억에 더 남게 되고 나를 더 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엄청 좋은 건 아니야 라는 말은 너가 좋기는 하지만 뭔가 더 검증을 해보겠다라는 말이죠. 이런 스탠스 자체가 내가 급하지 않다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요.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걸 은근히 드러내는 문장이죠. 그리고 무슨 뜻인지 애매하니까 호기심도 자극해요. 또한 호감이 있기는 하다는 말로 해석도 가능하죠. 아주 밀어내는 문장은 아니라고요. 지도손 분석에서의 3가지 유형을 전부 건드리는 문장이라고요. 따라서 아직 엄청 좋은 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은근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성향 3개가 건드려지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지도손 분석에서의 3가지 성향을 건드리는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문장을 잘 만드는 상태로 교육하는 것이 제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엄청 좋은 건 아니야 라는 문장은 뭔가 간을 보는 것 같고 애매하게 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걱정이 되죠. 잘 보세요. 제가 사연을 받아보면 사연자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호감 표현을 막 들이부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트럭제로 호감 표현을 단전부터 끌어모아가지고 냅다 들이부은 거죠. 근데 상대방 남자는 자꾸 백스텝을 밟아요. 애매하게 굴죠. 결국 호감을 막 들이부은 쪽이 애매하게 구는 쪽을 서서히 더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애매하게 구는 태도는 어쩔 수 없이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애매하게 구는 게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라서 힘들어요. 내가 여유로운 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쉬운 일이 아니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 되는 거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여유를 부리고 애매하게 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안 떠날 사람은 안 떠나요. 여러분이 그 증거잖아요. 상대방 남자가 아무리 애매하게 굴어도 여러분이 떠나고 있지 않잖아요. 아직 엄청 좋은 건 아니야 라는 말 한마디에 떠날 남자면 그 남자는 그냥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장 속의 물고기도 아닌 거지. 그냥 여러분은 자유 물고기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잠시만요. 밖에 누가 왔나봐요. 누구지? 잠시만요. 연애 고자 군단이 반박을 위해 출동했네요. 다른 연애 유튜브 보니까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대요. 여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요새 대세래요. 지느러미 펄럭. 아니 잘 보세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서 해결이 될 상황이었으면 여러분이 이거 보고 있겠어요? 그 남자랑 누워서 넷플릭스나 보고 있었겠죠.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당연히 좋죠. 단 그게 먹히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그게 되는 사람이면 연애 유튜브를 볼 일이 없어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인간 강사가 딱 폼을 잡고 나와서 무게를 딱 잡고 말을 해요. 너희 서울대 가고 싶지? 내가 방법을 알려주지. 가까이 와봐. 귀 대봐. 전과목 1등급 받으면 돼. 이거랑 뭐가 달라?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서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아직 엄청 좋은 건 아니야 같은 애매한 표현을 써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애매하게 굴면 아직 엄청 좋은 건 아니야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3가지 성향을 저격하는 말을 반드시 스스로 제작해보세요. 그 남자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순식간에 호감도를 올리는 간단한 문장 2가지. 첫 번째, 너는 A인 게 문제야. 하지만 B라서 좋아. 이 문장은 지도손 분석에 의한 3가지 성향을 한꺼번에 저격하는 문장이라고 했죠. 설명도 충분히 드렸고 예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직 엄청 좋은 건 아니야. 다소 상대방에게 애매하게 구는 듯한 문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문장 역시 지도손 분석에 의한 3가지 성향을 모두 건드리는 문장이라고 했죠. 오늘 내용을 배우셨으니까 여러분 정도면 스스로 문장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잘 적용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